의정부시가 올 한 해 핵심 과제로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꼽았습니다. 미군 기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별내선, 도봉산 옥정선, 옥정 포천선과 3기 신도시 철도 사업으로 고양 은평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등 6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3개 조정안 중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10만 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시의 올 한 해 핵심 과제는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겁니다. 미군 기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업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목표인데요. 특히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미군이 떠난 부지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올 한 해 의정부시의 주요 계획들을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의정부시가 시 승격을 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3년을 미래성장의 과도기라고 표현한 김동근 의정부시장. 미군 등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구상을 실행하는 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정체성을 갖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도시 이미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와 그리고 생태 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의정부시의 가장 큰 과제는 자족도시 조성. 김동근 시장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 부지를 지역 발전의 가장 큰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인접성 등 기업 유치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땅이라는 판단입니다. 김동근 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젊은 층 유입도 늘고 있는 만큼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땅들을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그렇게 덩치가 큰 땅을, 규제 없는 땅을 살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큰 땅을 어떻게 일자리와 연계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의정부시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광역철도망입니다. 의정부 지역 경제활동 인구 중 약 절반이 의정부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만큼 광역철도망 확대는 지역의 수건입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서울 8호선 연장 등 광역철도망 확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철도망이 건설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광역철도망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실현 전까지는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대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마을버스를 가능한 한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전철, 경전철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데 마을버스를 직선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마을버스 입장에서 보면 손해나는 일입니다. 결국 그 손실을 우리 행정이 부담해서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국 마을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밝힌 2023년 신년 계획은 오는 2월 16일 오후 8시 55분 헬로티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별내선, 도봉산 옥정선, 옥정 포천선과 3기 신도시 철도 사업으로 고양 은평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송파 하남선 등 6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봉산 옥정선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장암역과 탑성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총 15.1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정 포천선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인 도봉산 옥정선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7호선을 다시 17.1km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또 7호선 연장 사업은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수건으로 북부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인 광역철도 3개 사업도 올해 계속 추진되는데요. 경기도는 지난해 3개 사업에 대한 용역에 착수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GTX ABC 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DEF 노선을 신설하는 GTX 플러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GTX 플러스 노선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도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를 거쳐 최적의 노선을 계획할 예정인데요.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노선안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처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는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과 관련해 집행부가 제출한 3개 조정안 중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제2안을 선택했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은 중형 기준으로 기본요금 2km 3,800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이고 조정안 중 제2안은 기본요금 1.6km 4,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31m당 100원입니다. 도는 다음 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민 부담 등을 들어 택시요금 인상 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가 2028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4일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52만 제곱미터의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LH 지역균형발전기획처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2019년 말 국유지인 교정시설 배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 개발합니다. 이 주변은 인근 교정시설 재소자들이 농사를 짓는 노역 장소로 활용되지만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적으로 10만 건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죠. 함철성 변호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네, 이른바 이 먹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무전 취식을 경범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지식이란 밥을 먹고 음식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함께 식사를 했던 지인이 계산했다고 착각하거나 식사하고 난 후 뒤늦게 지갑을 갖고 오지 않은 걸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경범죄처벌법 제3조 39호에 의하면 무전 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일회성의 무전 취식은 처벌보다는 경찰이 입회한 상태에서 합의를 통하여 음식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전 취식의 피해 금액이 소액이 아니거나 상습적이고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생각이 아예 없었음에도 주인을 속이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고의성이 있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실제 무전 취식이 반복된 경우 사기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고 그 정도를 넘어서면 상습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일행이 돈을 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좀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 내에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기에 나중에 피의자들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술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손님을 경찰에 신고하여
지문 감식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술값을 받아낸 사례가 있고 일행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도망가는 장면이 증거로 채택되어 대중들에게 공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적발되는 변명은 위와 같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비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좀 처분을 받을 수가 있겠고 소액 재판 청구의 부분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소액재판 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가 인정되어 기소된 후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에 인터넷을 좀 보다 보면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먹튀한 손님들이 담긴 CCTV 화면을 캡처해서 좀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좀 걱정도 되거든요. 문제가 없을까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CCTV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를 갖는 업체 대표님들이 누군지 특정될 수 있을 정도의 캡처 화면을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방법상의 명예훼손 등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처 방법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